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크립토 토마토. 오늘 날짜는 2019년 5월 28일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아직도 열심히 달리려는 채비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가격은 8,788불입니다. 그 외에 딱히 눈에 띄는 암호화폐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이오스겠죠. 이오스 지금 현재 가격 7불 80센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오늘 오전 비트코인이 급등한 6시간 동안 비트맥스 플랫폼 내 숏 포지션 1314억 달러 규모가 청산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 비트코인은 800달러 가까이 상승, 코인마켓캡 기준 연중 신고가인 8,846달러를 기록을 했다. 자, 이 기사 자체는 좀 오래된 것이지만은 비트코인 가격이 이처럼 쭉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배경 가운데에는 숏 뚝배기 깨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거대한 조정을 기대를 했으나 그 반대로 쭉 쏴 올려버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바이낸스의 CEO인 짜오 짱펑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의 상한선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끝없이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 바이낸스에서는 곧 있으면 마진 거래를 또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트위터 상에서 사진이 유출됐다라고 하는데 일부러 흘린 거죠. 일부러 흘린 것이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한 관심법을 이렇게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첫 번째 숏 포지션 관련된 이야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마진 거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투자는 신중하게, 특히 마진 거래 같은 경우는 더욱더 진중하게 거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리투아니아 은행 이사회 의장이자 유럽중앙은행의 지배구조위원회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는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도소매용 CBDC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출시를 검토하고 있으며, 유로피언 중앙은행에서 말이죠. 이에 따라서 일반 대중 혹은 금융기관에서 제한된 CBDC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현금 없는 사회를 향해서 이제 전 세계에서 한 걸음씩 내딛고 있습니다. 한국 빼고요.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터 컨센시스가 블록체인 뎁 입문 개발자를 위한 잡킷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잡킷이라고 하니까 꼭 잡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잡킷 내에는 합의 알고리즘, 해시 함수 등 핵심 블록체인 용어집을 제공하며 개발자의 구직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합니다. 컨센시스에 의하면 블록체인 개발자는 무려 1년 사이에 33배까지 증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높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돈도 많이 준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스틴 선이 웨이보 계정을 통해서 4일 뒤 탈중앙화 비트토렌트 파일 시스템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비트토렌트 토큰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했죠. 한 20% 정도 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저스틴 선 역시 정말 펌핑의 달인인 것 같습니다. 6월 1일에는 어떻게 새로운 정보를 공개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최근 공개한 이 정보를 재탕할 것인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소식입니다. 야후 재팬 산하 거래소인 타오타오가 오는 30일 12시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현물 거래로 지원을 하게 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마진 거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마진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입이 짭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일본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메이저 거래소의 탄생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들어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칼다노 재단이 홍콩 핀테크 협회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비트코인 킬러, 블록체인 킬러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비트코인 위성을 날린 것으로 또 유명한 회사죠. 블록스트림의 연구총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비트코인을 위협하는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확실히 위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양자 컴퓨팅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그리고 또한 양자 컴퓨팅은 아마 15년 정도는 돼야 비트코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가오는 기술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다면 미래 암호화 커뮤니티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여러분 15년입니다. 아직 멀었다는 소리죠. 월드컵을 거의 4번, 이제 4번 좀 안 되는 그런 시간 동안 해야 양자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될 텐데, 15년이면은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암호화폐에 관련돼서 담을 쪽쪽 빨아먹고 나오기도 이제 충분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개발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웬만큼 괜찮은 프로젝트들은 이미 다 데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이오스의 댄 라리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로거는 비트코인 강세의 제일 큰 수혜자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추가로 왜 14만 비트코인으로 이오스를 매입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미 6.6억 달러 규모의 이오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너 잘났다 임마.
자, 이오스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6월 1일 거대 발표를 앞두고 있죠. 정말 많은 기대가 되는데 그에 더불어서 중국에서 최근에 또 암호화폐들 순위를 매겼는데 이오스가 다시 한번 1등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상품으로는 고기만두, 야채만두 5판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비트코인은 12등을 했다라고 해요. 디지캐시의 창시자, 비트코인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이비드 차움이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블록체인 킬러 앱은 결제 기능과 메시지 기능을 결합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딱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것이 왓츠앱, 역시 페이스북을 빼놓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인마켓캡이 이스라엘 프로축구팀을 후원합니다. 유니폼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이오스의 로고를 새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코인마켓캡 딱 그려져 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딱 새겨져 있죠. 정말 굉장히 구질구질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긴 한데 공짜로 돈 준다니까 입고 뛰어야겠죠. 자, 다음 국내 소식. 신한은행에서 국내 최초 대출 업무에 블록체인을 적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은 국내 최초로 비대면 대출 시 필요한 증명서류 검증 과정을 블록체인 자격 검증 시스템으로 대체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비트코인과 페이스북 글로벌 코인은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 누가 이 말을 했느냐? 이 비트코인의 팔불출, 이 노보그라츠 형님이십니다. 노보그라츠는 최근에 CNBC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의 글로벌 코인과 비트코인은 성질의 차이로부터 경합이 되지 않는다. 거대한 유저수를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의 참여는 암호화폐 생태계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역할은 가치의 보존수단,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역할은 지불수단이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암호화폐가 경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쓰려는 움직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되게 될지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전문 자산 운용사인 비트와이즈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시장은 대중의 인식보다 규모가 작고 효율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018년도 초부터 비트코인 현물 시장과 질과 차익거래 강세가 대폭 개선됐다라는 좋은 평가를 남겼습니다. 자, 미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한 군데죠. 크라켄에서는 직원 250명에게 그들의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준다라고 하면은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비트코인을 좋아해도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받는 것은 아직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고공행진 비트코인 코인 거래 투자자가 국내에 100만 명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이 통계는 27일 통계 분석 업체인 닐슨 코리아 클릭에 따른 것이고요. 빗썸과 업비트 등 국내 거래소들의 사용자들을 총합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중복되는 인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마 이제 고려를 하긴 했겠죠. 그래서 대략 100만 명 정도, 대한민국에서만 100만 명 정도가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위를 둘러보신다면은 사무실이 됐든 지하철 안이 됐든 버스 안이 됐든 이제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조심스럽게 암호화폐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기사를 읽어보면은 이 거래소들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국내 투자자 수는 5월 둘째 주에만 100만 명에 달했고 5월 전체로 보면은 약 200에서 300만 명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암호화폐 거래 업계에서는 지난해 초와 같은 코인 투자 열풍이 다시 일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암호화폐 시세가 올 초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해서 개발사와 투자자들의 형편은 조금 나아졌지만은 정부와 은행권이 신규 계좌 발급에 미온적이라서 새로운 투자자가 큰 폭으로 유입되지는 않고 기존 투자자가 다시 투자에 나서는 중이라며 온 나라를 흔들 정도의 투자 열풍이 오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네이버라든지 그런 포털 사이트 가면은 이 비트코인 시세에 관해서 속속들이 기사나 검색어들이 올라오고 있죠. 조금만 더 주목을 받으면은 이 대한민국의 전설의 3인방 있지 않습니까? 박모씨, 유모씨, 최모씨 나서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저는 좀 불안합니다. 부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다음 준비한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암호화폐 불장 때는 이 암호화폐 업계에 마이크로소프트, 캐시앱, 피델리티, 이트레이드, 아메리트레이드, 그리고 벡트가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아직 시장에 진입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었죠. 그런데 이번 불장에서는 이러한 거대한 업체들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 뭐 스타벅스라든지 더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삼성도 넣을 수가 있겠고요. 이 회사들의 이름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1000만원 고지 탈환 추가 상승 여력 충분. 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1년 전과 사뭇 다릅니다. 지난해 암호화폐가 어디 쓰일지 모르는 신기루였다면 올해 암호화폐는 오아시스입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실제 결제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금 흐름도 좋아서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실물 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금융계는 속속 투자 상품을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물 거래를 위한 거래소도 올해 안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전문가들은 1000만원을 넘어선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비트코인 상승을 예견하는 이면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프라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암호화폐가 가상을 넘어 실질 자산으로 인정받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용재 넥스트머니 작가는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의 원인을 벡트의 출시 임박, 비트코인 ETF 기대감, 암호화폐 회계 및 수탁 서비스 급증 세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기관들이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게 될 경우 시세 조작 가능성을 이유로 비트코인 ETF 승인을 망설였었던 SEC가 태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SEC는 잘못하면 패러다임 변화를 무시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내놓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관련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올해 말 혹은 내년 중에 비트코인 ETF가 사실상 출시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벡트가 먼저 나와야 ETF가 승인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강세에 이어서 여러가지 희망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뒤에는 이 열기를 살짝 식힐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디펀드 창업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은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 흔적은 없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톤베이스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자금이 유입됐다라거나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데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OK 리서치는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요인은 기술적 요인이 작용한 것이지 특별한 호재는 없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배후에는 분명히 큰 자금이 들어왔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미국의 유명한 트레이더 피터 브란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곧 큰 폭의 조정을 겪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저번에 피터 브란트가 비트코인의 떡락을 예견했을 때 결국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아무튼 무시하셔도 좋고 믿으셔도 좋습니다. 피터 브란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이어지는 상승 랠리로 인한 포모,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심리가 작용해서 매수세가 붙고 있지만은 이 포모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은 시장이 큰 폭의 조정을 겪게 될 것이다. 참고로 이 사람이 말하는 큰 폭은 이제 4,200불대, 4,300불대 거의 반토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시청자 중에 몇 분께서도 이 마법의 똥대포 씨가 이 똥 선생님이 최근에 분석을 올린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오늘 하나 딱 올라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또 전달을 해드립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텐데 그는 신념 있게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완전하게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나의 생각을 전달을 한다. 내 생각에는 아직도 우리는 하락장에 머물고 있고 이 하락장 안에서 상승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상승이 끝나고 나면은 굉장히 큰 변동폭이 오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을 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의견이고 내 생각에는 10월 9일쯤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3,000불 근방까지 떨어지게 될 것 같다. 나는 지금 조심스럽게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시장은 언제든 바로 떡락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이 과매도된 비트코인이 미친듯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나는 바로 현금으로 전환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올린 차트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 추세선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이 밑에서 이 밑부분을 터치할 것이다. 이렇게 흐름대로 간 다음에 밑부분을 터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보면은 2,896불입니다. 자, 이런 분석을 보시면서 저거 미친 똥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이 피터 브란트 그리고 마법의 똥대포는 이제 같은 의견을 공유를 하고 있죠. 저도 물론 이 의견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이 의견이 틀려가지고 지금 불장이 이미 왔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높이 치솟아가지고 저도 이제 가지고 있는 코인들을 고점에서 팔므로 해서 이렇게 은퇴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그리고 또한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은 방송이 당연히 더 잘 되죠. 그런 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아주 크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 피터 브란트와 마법의 똥대포씨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의견을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비트코인이 무조건 몇 억 갑니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 펌핑질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제가 정보를 전달하는 입장으로서 제가 미래를 본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다가 한 가지 깜빡했는데 지금 과매수된 수치를 표기하는 그런 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과매도 수치가 지금 과매도 수치가 2017년도 불장 최고점대와 거의 비슷한 수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역사는 반복돼서 피터 브란트와 똥대포가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새로운 많은 기관들의 유입, 그리고 자금 유입, 그 외 벡트라든지 호재를 통해서 이런 패턴은 깨어지게 될 것인가. 자, 이외에도 지금 불장이 왔다라고 하는 이제 분석가들도 꽤 많습니다. 마티 그린스팬도 그렇고요. 정말로 흥미가 징글징글한 이 시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호재를 여러분들께 더 전달을 해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엑셀에서는 지금부터 이제 비트코인을 돈으로 인식한다라는 그런 스크린샷을 또 올려주셨고요. 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프로그램인 만큼 이제 비트코인이 정말로 실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화폐로서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부풀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웃긴 짤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앗이라는 그런 트위터 계정이 있어요. 그 현금 혹은 법정통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트위터 날렸는데, 나는 도대체 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토록 미워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좀 그만 좀 괴롭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도 제가 준비한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9,600불 그리고 10,000불 너머를 향해서 이제 순항 중에 있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나 그렇다시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